자, 이번 시간에 토마토 현상 효과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마토 현상 효과를 아시나요? 자, 이 강의 내용의 베이스를 아시고 싶다면 기적을 나눈 온전한 채식의 김평원 박사님의 많은 논문 데이터를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유익하시리라고 봅니다. 과연 토마토 현상 효과라. 이게 무슨 내용인 것 같으세요? 대충 짐작이 좀 가세요? 토마토 현상 효과. 과연 뭘까요? 짐작 안 가십니까? 자, 그럼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콜테어 에셀스틴 박사가 채식으로 심혈관 예방과 치료라는 획기적인 연구를 발표하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암병도요, 암도, 위암도, 간암도, 폐암도, 심장질환도, 말기 관상동맥질환도 이 모두가 다 어떻게 보면 혈관병입니다. 콜레스테롤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래서 지금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들은 긴장하셔야 됩니다. 콜레스테롤은 반드시 뭐에 의해서 높아집니까?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에 의해서 섭취에 의해서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심혈관 질환과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을 비롯한 모든 암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으며 회복시킬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은 정말 다양한 일입니다. 사실 이분들은요, 노벨상을 받아야 되는 분들입니다. 많은 말기 암 환자들을 얼마나 이 회복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시는지 모릅니다. 자, 저지방 고섬유질 채식이 거의 모든 암을 회복하게 하고 모든 심장병, 그리고 당뇨병, 그리고 고혈압, 골다공증, 그리고 다발성 경화증, 담석, 간의 담석, 신장의 결석들, 요로결석, 맹장염, 대장의 계실증, 치질 등의 많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뭐가요? 저탄고지 식사가요? 탄수화물은 적게 먹고 지방은 많이 먹는 식사가 여러분들의 인류의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반대로 저 지방 고섬유질 채식이 여러분의 모든 이 현대인의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저탄고지요? 저탄고지입니까? 저탄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저탄고지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저탄고지는 탄수화물은 적게 먹고 지방은 많이 먹는 식사가 여러분의 모든 병을 고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방은 최대한도로 제한하고 탄수화물, 천연 탄수화물을 얘기합니다.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으로 된 탄수화물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자, 우리 한번 체크해 볼까요? 저탄고지식이 여러분을 건강하게 할까요? 아니면 저지방 채식 식단이 여러분을 건강하게 할까요? 어우, 다행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이 3명 중에 하나, 2명 중에 하나가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상고병을 비롯한 모든 암에 노출되는 이유가 바로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저탄고지 식사에 기인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합병증으로 인한 죽음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저탄고지식이 아니라 저지방 고섬유질 채식 식단이라는 것이 오늘날 많은 논문 사례들을 통해서 발표되고 있는데요. 참 재미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채식주의 의사들 존 맥두걸 박사나 이 메카티 박사나 킴 윌리엄스 박사 같은 심장협회의 최고의 권위자이신 분들이 왜 다 채식주의자가 됐냐면 논문을 쓰시면서, 논문을 연구하시면서 이 육식과 채식의 결과를 보시면서 채식주의자가 되셨는데요. 여기 보시면 채식과 육식이 뇌 분비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한 이 연구의 저자 메카티 박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맨 끝에 이러한 많은 논문들을 연구하고 쓰면서 나는 채식가가 되어야겠다는 충동을 받아서 채식가가 되었다. 논문을 연구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박사 논문 쓸 때 이 논문 데이터, 통계 데이터를 다 뽑아야 되거든요. 그때 이 P밸류가 유의성이 얼마나 높은지를 확인하면서 메카티 박사님도 역시 채식이 많은 심장 의사들이, 외과 의사들이 비록 실직자가 될지라도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저지방 채식 식단이 답이라는 것을 결론을 얻게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많은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이 최고의 건강법에서 소개했듯이 심장협회에서 최고의 권위자이신 킴 윌리엄스 박사님도 채식가가 되신 이유가 논문을 연구하시면서 통계 데이터를 보시면서 내가 건강하고 장수하려면, 질병 없이 건강하려면 채식을 해야 되겠구나 하셨던 것처럼 메카티 박사님도 논문을 연구하고 쓰신 다음에 결론적으로 내가 채식가가 되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은 채식과 육식의 통계 데이터를 연구하시면서입니다. 여러분들도 지혜로운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과연 토마토 현상 효과가 무엇일까요? 왜 더 많은 과학계와 의료계에서 채식을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토마토 현상입니다. 토마토 현상의 영향입니다. 27년 전에 미국 의사협회에서 토마토 현상 영향이라는 그런 그 영향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 토마토 현상은 뭐냐면 증명된 아주 효과가 큰 새로운 치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의료계에서는 새로운 치료법이 들어올 때 거절합니다. 이런 현상을 일컬어 토마토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마토 현상 영향이 무엇이냐면 다시 말하면 기존의 의료계에서 새로운 효과 있는 치료법을 당시에 보수적으로 널리 내려오는 지식에 상충되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을 일컬어서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토마토 현상이라고 합니다. 1560년에 신세계 미국에 처음으로 토마토가 들어왔을 때 이미 유럽 대륙에서는 토마토가 주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시대에 북미에서는 수세기 동안 토마토를 멀리했어요. 토마토를 멀리한 이유는 토마토 입에서 냄새가 역하고 독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토마토를 먹지 못하는 음식으로 생각했습니다. 독성 식물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참 재밌죠. 유럽에서는 토마토를 주식으로 먹었는데 그래서 질병이 거의 없었는데 왜냐하면 지방을 분해하는 모든 질병의 원인균이 지방이라면 그 지방을 분해하는 게 어디에 많이 들어있습니까? 토마토에 많이 들어있죠. 또 콩에 많이 들어있죠. 예. 자, 그런데 북미주에는 반대로 토마토가 독성식물이라고 알고 있어서 토마토를 전혀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그러다가 1820년에 어떤 친구가 법원 계단에서 토마토를 먹었는데 죽지 않는 거예요. 토마토 먹으면 죽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쌩쌩하게 건강한 거예요.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드디어 이제 북미 사람들도 토마토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토마토 산업은 수천억 달러의 농산식품입니다. 이러한 토마토 현상이 역으로 일어나기도 했는데 오히려 전통의학 대신에 최신에 생기는 발명품을 더 중시하는 현상이 역으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토마토 현상의 영향의 예가 바로 지금 의료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요즘에 최근에 이제 방울토마토, 그냥 훌토마토를 드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었는데 방울토마토를 드시는 분들이 이제 얼마 전에 뉴스에 났죠. 계속 복통을 호소하면서 이것을 지금 의학계에서 또 영양학계에서 계속 지금 역학조사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토마토 재배업자들에 의하면 신종으로 개량된 품종에서 방울토마토에서 그런 독소가 좀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계속 영구종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훌토마토 자체에는 독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마토 드는 걸 이런 일 때문에 토마토 드시는 것을 거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마토는 굉장히 중요한 치료제죠. 그래서 토마토를 심은 곳에는 질병이 없다고 할 만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전립선암에도 얼마나 토마토가 특효약이고 또 유방암이나 호르몬성 암 환자들 허투나 삼중음성과 같은 유방암에도 굉장히 이 토마토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오히려 토마토 현상이 반대로 역전되는 현상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통풍, 것 이런 질병들, 요산 수치 높이는 주범, 그 다음에 단백뇨로 소변이 계속 빠져나가는 그 원인, 그것이 바로 동물성 단백질에 기인하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공부하셔서 이제 아시죠? 그래서 오히려 이 채식이 통풍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고 오래전부터 알려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현대의학이 콜치신이라는 약을 발견한 이래로는 이 저지방 채식은 멀리하고 계속 병 주고 약 주고 고기 먹고 생선 먹고 계속 이 통풍을 유발하고 유산 수치를 높이는 음식을 계속 드시면서 병 주고 약 주고 콜치신 먹고 병 주고 콜치신 먹고 계속 고기 생선 먹고 계속 이런 것들이 무시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또 이제 아스피린이 나오면서 3000년부터 성공적으로 사용하던 버드나무 껍질을 잊어버렸어요. 그걸 버렸습니다. 같은 현상이 영양학계의 음식에서 똑같이 나타났는데요. 여러분들 비타민C 결핍으로 발생하는 괴혈병으로 수천 명이 죽어갔는데 진짜 치료제인 비타민C 덩어리들인 과일과 채소를 안 먹는 거예요. 특별히 레몬 주스가 이런 병을 치료한다는 것을 알고도 등한시했죠. 그래서 많은 암 전문가들이 이 비타민C 고용량요법을 항암 방사선 하시는 분들이 면역력이 너무 초토하게 되기 때문에 뭐 비타민C 메가도스 요법을 3000cc 드시는 분들이 있질 않나? 예, 비타민C 고용량 주사를 같이 병행하는 이유가 비타민C가 얼마나 중요한 항암 역할을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더 흡수력이 좋은 레몬 주스나 레몬을 드시는 대신에 비타민C 고용량 주사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거를 버리고 여러분들이 이 엉뚱한 노력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 당시 이러한 병은 상식의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자, 이런 병에 과일 먹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 토마토 먹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 레몬 주스 먹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 라면서 100여 년 전에 1800년대 중반에 아시아 사람들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는데 바로 이 1800년에 낸 기발한 아이디어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들이 당뇨병이 생기고 고혈압이 생기고 콜레스테롤증이 생기고 유방암, 대장암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그림을 보시면 힌트가 있습니다. 뭔 것 같으세요? 이건 무슨 쌀인 것 같으세요? 요거는? 자, 여러분들은 어떤 쌀을 주로 많이 드셨어요? 백미 많이 드셨죠. 영양학자들이 말하는 정크 푸드, 엠프티 칼로리, 영양가가 하나도 없는 쓰레기 식품, 깡통 음식. 바로 이것 때문에 섬유질이 없는 음식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장 폐색이 시작이 돼요. 변비가 시작이 됩니다. 모든 병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장, 누수, 증후군, 장이 줄줄 새는 증상. 그래서 결론적으로 변비가 와요. 그래서 하루에 고섬유질 식사를 하시면 하루에 2번, 3번 아주 원활하게 장벽에 독소가 쌓이지 않는데 대장이 먼저 폐색되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대장은 우리 몸에 변기통 같은 구실을 합니다. 변기통에 여러분 배설물로 변기통이 꽉 차 있으면 아무리 물을 부어도 변기가 내려갑니까? 안 내려갑니까?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네, 암은 여러분 몸이 썩는 병입니다. 암은 몸이 썩는 병입니다. 대장암 그러면 대장에 똥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독소가 꽉 차 있는 겁니다. 똥은 다른 말로 하면 독소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라도 배변 작용을 원활하게 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 몸에 계속 발암 물질이 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왜 저지방 채식 식단을 하셔야 되는지 지금 3대 영양소,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저지방 채식에 많이 들어있는 섬유질이 굉장히 중요한 치료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계속 지금 밝혀내고 계시고 공부하고 계시고 또 실제 실천하고 계시잖아요. 바로 이 현미를 백미로 바꿔 먹으면서 많은 분들이 상고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수치 계속 높이고 배변 작용이 안 되고 변비가 계속 오고 그러면서 대장암이 걸리고 직장암이 걸리고 그러면서 장폐색이 오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위암, 간암, 신장암, 폐암 모든 암병이 대장에 폐색되는 것부터 뚫기 시작하고 들어가잖아요. 회복되시려면. 그래서 여러분의 주식을 체크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장폐색을 계속 유발하는 흰쌀을 먹고 있는지 백미를 먹고 있는지 아니면 현미를 드시고 있는지 체크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요. 요새 이 하버드 의대나 존스 홉킨스 같은 데서 이 비타민 B군, 이 비타민 B군에 많이 들어있는 IP6 피트산염, 쉽게 풀어서 말하면 현미쌀, 그리고 정제되지 않은 곡류, 현미, 오트밀, 통밀, 그리고 콩 종류, 그리고 여러분들 매일 드시고 계시는 햄프씨, 아마씨, 치아씨가 가장 중요한 항암제라는 사실을 계속 밝혀내고 있죠. 장폐색을 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됩니다. 이 섬유질에 그런 성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뇌 기억지수, 정서지수가 떨어지시고 뇌동맥류가 있어서 뇌혈관이 막히고 그래서 중풍이 오고 모야가 오고 이거 다 뭐가 원인이냐면 뇌 영양소를 안 드시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중요한 현미 대신에 백미로 드시고 그다음에 우유, 계란, 고기, 생선,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다 병들게 하시는 산성 음식, 콜레스테롤 음식을 드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혈관이 다 막혀서 생긴 병이에요. 근데 이 유명한 의료인들이 지금 다 뭐 했냐면 수술, 항암, 방사선 대신에 뭐 했어요? 원 다이어트. 저지방 채식 식단으로만 바꿔줬는데 환자들이 다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재발 전이 없이 다 살아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세요.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천하시면 여러분들도 회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직접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자, 그래서 현미를 백미로 만들어 먹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심장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수백만 명의 비타민 B의 결핍으로 발생하는 각기병, 베리베리 발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뼈에 구멍이 생기기 시작하고 뼈가 잘 부러지고 풍수개수가 생기고 오스테오폴로시스, 말라시스, 골다공증, 고울조성증, 고울연화증, 이 오스테오칼슘 뼈를 튼튼하게 하는 효소, 골알칼리성 인산분해 효소가 어디에 다 들어있냐면 비타민 B. 비타민 B가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비타민 B는 뇌를 튼튼하게, 뇌를 건강하게 하는 영양소이기도 하고 중풍을 예방하게 하는 영양소이기도 하지만 뼈를 튼튼하게 하는 영양소이기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요즘에 최고의 항암제로 뜨는 각광받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비타민 B군이에요. B군. B 콤플렉스 뭡니까? 정제되지 않은 공룡의 IP6 피트산염이
이 항암 작용을 놀랍게 한다는 사실들을 지금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발표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식을 백미에서 현미로 다시 바꾸셔야 합니다. 리턴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은 심장질환 환자들 또 각기병이 발생해서 수백만 명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인을 진단하셔야 돼요. 계속 병 주고 약 주고 하지 마시고 이제는 병이 생기지 않는 식단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영양의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각기병에 걸리고 막 심장병에 걸리니까 치료제를 발견해서 쓰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현미에 있는 등교입니다. 쌀 등교. 예. 각기병의 치료제, 심장병의 치료제, 대장암의 치료제, 여러분들 모든 상고병의 치료제, 콜레스테롤 수치 줄이는 치료제가 뭐냐면 천연 탄수화물인 과일과 채소에도 있지만 뭐요? 정제되지 IP6 피트산염이 다 어디에 들어있냐면 쌀 등교, 쌀룬, 밀룬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왜 오트밀 드셔야 되고 왜 통밀 드셔야 되는지 아셔야 돼요. 암 환자가 회복되시려면. 이해되시죠?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든 질병을 상고병을 비롯한 모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쌀 등교, 개떡 만드는 재료인 쌀룬, 밀룬, 정제되지 않은 곡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걸 안 먹기 시작하니까 수백만 명이 죽게 됐어요. 그제서야 의료계가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 오늘날에도 만연된 전염병이 있는데 바로 갑자기 심장 협심증으로 심장이 마비가 되고 아까 보신 것처럼 이 심장 혈관에 플라그가 꽉 축적이 돼 갖고 스텐트하고 바이패스하고 이런 분들 이런 급사가 생겨서 이 카디악 어레스트를 부르는데 이 모든 질병의 원인이 자 뭐 때문이라고요? 여러분의 DNA가 이 돌연변이가 돼서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들의 혈압, 당뇨 또 이 뭐 자가면역 질환, 루푸스, 천시 모든 암병 원인이 뭐라고요? 여기 보니까 자 잘못된 음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 치료 방법 또한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는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요? 자 메카티 박사님이 논문을 마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 얘기. 아마 콜트 에세스틴 박사나 존 라빈스, 존 맥두걸 박사나 많은 의료인들이 아마 영양의학의 현대의학을 하다가 한계를 느끼고 많은 사람들을 진짜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활시킨 많은 의료인들은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오늘 아주 유명한 이 의학책 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 한마디로 멘트를 줄이자면 진짜 환자들을 고치는 의사는 이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아주 간단하게. 자 여기서부터 해보겠습니다. 동물성 식품을 먹지 말라. 이게요. 이 더 차이나 스터디의 그 유명한 수십만 명의 이 의학자들을 동원한 그 책의 한 핵심 포인트를 얘기하자면 동물성 단백질,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과 같은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 1이 바로 암의 스위치를 켰다, 껐다 하는 주범인데 그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 IGF-1이라고 불리우는 인슐린 유사 성장 1이 바로 암을 유발하는데 암의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데 그게 어디에다 들어있냐면 바로 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오리고기. 저 고기 안 먹는데요. 오리고기만 먹는데요 하고 오리발레 미시지 마시고. 동물성 단백질에 이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물성 지방, 고기, 생선들 좋아하시죠? 저 생선 안 먹는데요. 근데 오메가3 영양제를 드세요. 오메가3 영양제는 바로 생선 기름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지금 요추도 칼슘화되고 경추도 칼슘화되고 하시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이 영양제 드시는 거 잘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메카티 박사가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건강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혈압, 당뇨,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빨리 없애기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유방암, 간암, 폐암 빨리 해방되기를 원하고 재발 전이가 없이 완전히 근본적인 레디칼 리미션 상태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한마디로 뭘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의 식단에서 동물성 식품을 제한하시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의학책에 이 얘기가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28년 동안 여러분을 케어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제가 노하우가 있거든요. 죄송하지만 이건 제가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28년 동안 제가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식단을 이렇게 제한했더니 동물성 식품을 제한했더니 여러분들의 이 요산 수치 떨어지고 단백뇨 빠져나가는 거 딱 중지되고 여러분의 뼈 밀도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이 뇌동맥류 막힌 게 다 뚫리기 시작합니다. 저도 역시 동감하거든요.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포인트예요, 핵심 포인트. 여러분의 식단에서 동물성 식품을 제한하면 더 이상 재발전이 없습니다. 모든 의학서적에 있는 심오한 지식의 어떤 것들보다 세계인의 건강에 더 많이 이바지할 요소는 뭐냐면
바로 다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동물성 식품을 먹지 말라. 이거요, 양심적인 의료협회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강력한 멘트가 바로 동물성 식품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재발 전이 없이 완전한 건강을 회복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식단에서 동물성 식품을 제한해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 귀에 쟁쟁하게, 여러분이 평생을 재발 전이 없으시려면 이 사항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근데 많은 분들이 너무 쉽고 간단해서 왜 병 주고 약 주고를 계속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해되십니까? 예, 이거 정말 중요한 멘트입니다. 제가 지금 28년 동안 여러분들을 케어하면서 느끼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겁니다. 이걸 제안했더니 여러분들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예.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